같은 말이라도 목소리가 좋으면 왠지 더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 좋은 목소리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요? 목소리라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훈련한다고 바뀐다요? 하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 고민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말투 때문에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조금 방해가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잘해야 되거나 또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시는 분, 혹은 소리를 크게 내고 싶거나 크게 내야 되는 상황인데 막상 호흡이 턱 막히듯이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내가 말하면 항상 왜 그렇게 웅얼거리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고민을 갖고 찾아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목소리, 보이스, 이건 진짜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트레이닝을 한다고 진짜 바뀔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목소리로 살아왔는데 이게 트레이닝 가지고 바뀔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도 트레이닝을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트레이닝해야 바뀌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기간은 사실 정말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 통상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바뀌더라고요. 다만 개인에 따라서 바뀌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목소리는 타고나는 면도 있지만 스킬을 트레이닝하면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 목소리가 바뀐 분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은 각자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좋아하는 것에 맞게 운동하기, 영화 보기, 노래 듣기 등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한국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작고 힘이 없었던 목소리에 힘이 좀 많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어린 말투, 즉 아기 말투가 강하거나 전문가스럽지 못한 음색과 발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호흡과 발성 훈련, 평음 평조 훈련, 그리고 발음 훈련, 뉴스와 MC 등의 대부분 실전 훈련 등을 거치고 나면 어느덧 아나운서의 매분새가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확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당연히 변화가 생긴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들 이 좋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는 되게 어떤 목소리일까요? 맞아요. 듣기에 좋은 목소리가 바로 좋은 목소리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안정적인 발성, 그리고 적절한 톤과 부드러운 음색, 그리고 또박또박한 발음, 말의 빠르기나 강세의 변화가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목소리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자분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좋아서 혹은 딕션이 좋아서 우리에게 더 사랑을 받는 스타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성균 씨, 조정식 씨, 서현진 씨 등의 이런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분들도 이 발성과 딕션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보이스를 일단 잘 활용하고 싶다면 기본은 호흡을 잘 써야 됩니다. 기본적인 복식 호흡의 방법은요, 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하고 숨을 내쉬어 보는 거죠. 그냥 숨을 내쉴 때 내가 이 적정한 양의 호흡을 뱉고 있는지 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은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휴지를 앞에 대고 불어보시거나 코끼리피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자, 이때 중요한 점, 내 호흡이 떨어지는 거리가 적어도 저기 3m 앞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는 시선도 가까이 두지 마시고 3m 앞에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배에는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배가 등 쪽으로 붙으면서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공기를 멀리 뱉는 힘으로 소리도 멀리 불어낸다는 느낌으로 내시면 효과적으로 소리에 힘을 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를 좋게, 딕션을 좋게 하려면 이 명료한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명료한 발음을 만드는 기관은 혀, 턱, 입술 이 세 가지 좋은 기관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발음할 때 혀와 턱과 입술을 열심히 쓰지 않아요. 저도 사실 신경 쓰지 않고 말하면 동일한데요. 이 조음 기관을 사용을 하실 때는 자음의 조음점, 모음에 따른 턱과 입술, 혀의 위치 등을 적절하게 바꿔주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때 젓가락 물고 연습하는 게 발음 좋아지는데 효과가 있냐고 묻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소 미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좀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영상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발음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점을 밑에 좀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달력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에 따른 적절한 말의 강세의 변화, 빠르게 변화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에서는 앞에 잠시 쉼을 좀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 글자에 강세를 줘서 찍어내면 훨씬 더 잘 들리는 말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밋밋하게 말하는 인사와 높낮이의 변화를 주는 인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버전 1, 밋밋한 버전. 안녕하세요. DT 강톡 스피치의 박소윤입니다. 버전 2, 흐름이 있는 버전. 안녕하세요. DT 강톡 스피치의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톡 스피치의 박소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밋밋하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톡 스피치의 박소윤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톤의 변화, 발성의 변화, 발음 및 전달력의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소리와 관련해서 고민이 혹여라도 있으시다면요. 이 정확한 방법을 알고서 트레이닝을 반복을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